국민들께서 관심을 갖는 것이 술자리 회유 파동 이거 아니겠습니까? 술자리가 있었느냐, 그 자리에서 회유와 또 그렇게 협박에 가까운 이런 행태들이 있었느냐, 이게 제일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자극적인 소재라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검찰의 문제가 여기에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현안이다 보니까 진상을 확인하는 활동, 이걸 제일 먼저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재판 방해 수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이제 국민분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또 검사 출신으로서 보시기에 이제 검찰청 술자리 회유, 또 뭐 정관 출신 변호사를 동원한 회유, 이런 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것을 본질적인 문제, 예. 이것을 봤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단순히 그 사실을 여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저에 있는, 그 배경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 술자리 파동이라든가, 그리고 검사가 변호사를 보내서 피의자를 설득하려고 했다는 이런 상황들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검찰도 해명을 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화영 부지사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시를 특정하고 공간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물증으로 입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자꾸 하면서 진실 게임처럼 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은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기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을 통해서 뭐 500만 불, 300만 불을 송금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두 사람 사이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만나본 적도 없고 차 한 잔 마셔본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관계입니다. 술자석에서 누가 바꿔주는 전화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쟁점이 될 정도로 서로 무관한 사이인데, 그게 나를 위해서 800만 불을 써준 사람에 대한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애초에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이 이걸 가지고 입증하겠다고 지금 3년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를 170번 이상을 소환을 했고, 그중에 79회인가를 면담 조사를 했고, 그중에 19번만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조서를 받지 않은 나머지 면담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 김성태 회장이 검찰에게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준 대가로 얻은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외로 재산을 50억 이상 빼돌리면은 해외 재산 도피가 돼서 그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사안인데, 그냥 징역 1년이면 되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약하게 기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왜 김성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것이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피의 사실을 수없이 유포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 구두 고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편파 수사를 넘어서 정치적 사냥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 너무도 그냥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치는 수준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저건 공조직의 정상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